아모레퍼시픽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12.2%가 감소했고요. 영업이익은 27%가 감소했습니다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.5배속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주가는 12만 7,5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39,500원이 하락했습니다. 장부가격으로 184% 선입니다. 주주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38.04%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서경배씨가 10.71%, 국민연금공단이 6.38%, 외국인이 25.73% 매우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. 스루프 손익에 와서 매출은 1조 5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12.2% 감소했고요. 매출 재료비는 9.8% 감소했습니다. 유통수수료가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31.6%가 감소했습니다. 그 결과 스루풋은 6.3% 감소로 나타납니다. 스루풋율은 3.7%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운영 비용은 0.2%가 감소했습니다. TOE 생산성은 1.3에서 1.22로서 0.08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1,600억 원대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0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.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그 재고자산 공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. 매출 감소율보다 재료비 감소율이 적다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했다고 추론이 됩니다. 그런데 그 스루풋율이 증가한 거는 유통 수수료가 크게 그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지만은 유통 수수료가 를 대폭 내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스루풋은 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네요. 재고자산 명세 공시는 없습니다. 없고 재무제표만 나와 있는데 사업보고서 연간 사업보고서에는 공시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반기에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스루풋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상품과 제품에 대한 그 변동액을 알 방법이 없어서 전체 재고자산은 그냥 적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대기업이면은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해 줘야 되는데 상반기에 왜 공시를 못하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법적으로는 이 분기나 반기 보고서에는 뭐 강제 의무 사항이 아닌 거로 나와 있는 모양인데요. 법의 요건을 떠나서라도 이 정도 규모는 딴 데도 막 LG 생활건강을 먼저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인 어떤 회사 어떤 뭐라고 그러죠? 요즘에 국격이 아니고 이제 습격이라고 그럴까요? 그 격을 생각한다면은 공개해야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위에 있는 이런 재고 흐름 방식이 매우 바람직할 거예요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8.8% 감소했습니다. 운영비용은 10.2%를 감소시켰습니다. 근데 가공 비율은 25% 증가를 했습니다. 25%로 3.4% 상승입니다. 이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어요. 이것은 가공 비율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. 손익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추론이 됐는데 여기 가서는 반대로 해석이 되거든요.
요게 이제 그 회사 결산의 모순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뭔가 모순 덩어리가 있다. 그러니까 재고자산 명세를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뭔가 있을 거예요. 그 상반기 결산 때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연말 이제 사업보고서 때나 내놓을 모양인데 속된 말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. PQ 총재조병의 비교 의무는 없습니다. 제가 그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. 인건비가 2,530억 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6.5% 내려갔습니다. 직원 수는 21명이 증가했어요. 21명 정도 증가한 거 가지고는 저임금 초임 사원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. 그 6.9%가 그 임금이 내려갔는데 연간 이 연봉도 그 1억 이하로 떨어질 거로 그 예상이 됩니다. 아무래도 이 생산 현장에 그 야간 작업이라든가 이런 그 야간 수당들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거 아니겠느냐,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또는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그 복리후생비 성격이 뭔가 이 깎였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급수수료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요. 그 유통수수료 외에 이것이 5.4% 증가했습니다. PQ 총제조 비용 2단계는 의미가 없겠어요. 제가 맞춰놓은 수치니까.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현금이 100억 원이 나갔는데 그렇다면은 그 재고가 100억 원이 증가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41억 원밖에는 증가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59억 원이라는 현금이 어디 날라갔다 이게요. 그 현금을 뭘로 날렸냐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있지만 폐기 손실이 또 있습니다. 이 폐기 손실이 60억이나 되고 전년도에는 무려 118억, 119억 원. 이게 또 폐기 손실이 있습니다. 자, 그 장사가 이제 안 돼가지고 생산을 그냥 했는데 유수명이 있는 건지 뭔지 폐기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 폐기된 금액이 매출원가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딴 데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건지 요게 이 회사가 불분명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원재료 가격의 인상 인식을 했는데 그 총 제조 비용에서는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로 또 이렇게 된단 말이죠. 그래서 그게 좀 이런 거하고 절대 무관한 게 아니고 그 상관관계가 아니고 인과관계가 분명히 영향을 미친 거라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재고 회전율이 1.8회전으로 감소했고요. LG생활건강이 그 2.6회전 정도니까 이 LG생활건강보다는 이 재고를 그렇게 그 폐기 손실을 하고 그다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고가 많다 그런 얘기죠. 수르픈율 증가가 됐고요.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졌고 그 운영 비용이 말하자면은 증가를 해가지고 수르픈율에서는 이제 매출 재료비 플러스 이제 유통 수수료인데 그 손익계산서에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 유통 수수료를 크게 줄여는 바람에 수르픈율이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. 미래가치 임팩트는 15%가 하락했습니다. 주가 하락 요인입니다. 수금 속도 1회전이나 매우 느려졌습니다.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 10.1회전으로 매우 빨라졌습니다. 한 2배 정도 빨라졌는데 매입 채무 금액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. 돈을 좀 빨리 줘야 될 그 긴급한 사항들이 있었다.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어요. 원재료 가격이 38.6% 단순 평균으로 상승된 거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추정했던 대로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을 했는데 제품 가격은 뭐 크게 올리지 못했다 이게요. 이게 맞을 겁니다.
그런데 이 가공 비율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비율이 또 하락을 했다는 거하고 모순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데이터를 추적해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.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폐기 손실, 뭐 이런 것들이 좀, 또 평가 손실,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평가가 된 게 아니냐. 그리고 또 폐기 손실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로 그렇게 봐집니다. 재무집회에 와서 캐펙스 240억 원의 비유동 자산이 감소했습니다.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,897억 원으로서 6.1% 수익률, 전년 동기보다 3.1% 하락했습니다. 지급이자가 2억 7백만 원 나가 있는데 이자 부채는 없거든요. 그래서 뭔가 어떤 리스 지급료들을 이자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.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680억 원이 이익배당으로 집행이 됐는데 1.4%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최종 987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.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8.3%로 조금 증가했고요. 여유가 생기니까 대금 지급도 빨라졌다.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이익 잉여금률은 7.8%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.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원가 회계 방식으로 연간 매출을 예측을 해보면은 3조 원가량 하지 않겠느냐. 이 경우 재고의 증감은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. 요 내용은 구두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잠시 화면을 정지하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를 어떤 나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300만 원짜리 견적을 냈는데 그대로 통용이 된다고 그러면은 한 79만 원 돈이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깎여가지고 300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73만 2천 원. 그래서 목표보다 크게 미달이 안 되니까 그냥 더 이상 노력 없이 연간 매출을 100만 원 돈으로 다시 환원하면은 한 3조 원대로 그냥 달성만 해도 성공했다는 거로 보자라고 사업 계획을 할 것 같다. 이런 내용이고요. 스루풋 회계 쪽으로 봐서는 스루풋도 단순 2배를 하면은 3조 원대가 됩니다. 그리고 또 손익분기점으로 확인을 해봐도 3조 원대로 됩니다. 이 내용은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는지 이 산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스루프 쪽에서도 견적을 한 300만 원가량 견적을 냈다고 한다면은 매출 재료비 변동 없고 그 다음에 스루프율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요. 그 제한가도 그대로 좀 달라. 이렇게 됐는데 역시 깎였다고 그러면은 한 27만 원 남는 거로 그 스루풋은 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WCI 회전율 상승이 경쟁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. 어, 스루풋율 뭐 판매 가격도 올리지 못할 거로 예상을 하거지만은 재고 회전율이 너무 낮았거든요. 이거를 연간 한 4회전 정도에서 12.1%까지 증분을 성공시킨다면은 어떻게 매출액을 더 증가시킬 건지 구체적인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다 써야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 한 3조 7천억 원대 매출이 일어나 가지고 영업이익은 6,262억 원 정도 낼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재고 회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장밋빛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. 아모레가 이 재고 회전율을 향상시켜서 더 이상 침체 안 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 중국 시장은 이제 접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중국 시장이 없는 거를 노멀한 상태로 봐가지고
우리가 그 화장품 업계에도 그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일본 제품하고도 경쟁을 하고 해가지고 동남아 시장 내지는 인도 시장 뭐 이런 데를 좀 공략해야 되지 않겠느냐.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